좋은 아침 칼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덕영 장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듣던 교훈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교훈의 말은 제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돈을 벌면 남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자세는 기독교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어버이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60년도, 70년대 많은 회사들이 사원을 자기 회사 앞에 간판으로 크게 써붙입니다. 뭐라고 써붙이냐면 기업을 통해 국가의 은혜를 갚는 산업보국이라고 써놓은 것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 조그만 기업이 커져서 대기업이 되었고 선대 유운을 생각하며 국가를 위해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사를 자주 보며 아주 저는 뭉클한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정말 참담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창업주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고 겸손치 못한 모습을 보는 것과 동시에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가정을 꾸리게 하는 대기업 총수가 마치 큰 죄인인 것처럼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해서가 아니라 이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목소리가 강해지면 우리 국민이 다시 예전에 겪던 가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북한과 구소련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다른 자원이 없이 수출로 사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수출 주도 기업이 무너지면 어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야 우리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세계 각국을 수없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보다 훨씬 의료 복지나 의료 제도가 좋습니다. 월급도 미국과 일본보다도 우리가 높은데 왜 이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할 때 노동자 봉급을 최고로 많이 주는 사람을 대임 초봉을 300만 원 정도 줬고 나머지는 200만 원 정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운영하는 베트남에서는 대절 초임을 30만 원, 중국은 50만 원, 필리핀은 3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초임을 그 정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최하 300만 원 정도가 대절 봉급입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복음의 바탕 위에 세워졌고 키워졌고 지켜진 나라입니다. 바로 기독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가난하고 무지했던 조선 말기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개화가 되었고 세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책되어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바로 기독 정신이었습니다. 기독 정신을 핵심으로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 사랑을 가르쳤고 이것이 3.1운동의 주역이 되어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이 기독교인들의 교육과 의료 주역 또한 기독교인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일으킨 기업들 주역 역시 기독교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근면 전략하고 부지런하고 직업에 대한 존경심, 타인에게 베푸는 기업 정신, 이 모든 것이 기독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교도 정신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가 정신, 기업 정신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의욕을 잃고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현상 유지만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 정신이 살아나고 교회도 기독 정신을 교인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기독 정신이 대한민국의 가치관으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번영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칼럼, 지금까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했습니다.